같았어요. 냉정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자던 25살 인턴 윤보라를 향한 차도연 팀장의 질책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보라. 주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짓눌렀죠. 보육원 출신 흑수저에게는 견디기 힘든 모욕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굴욕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숨겨진 작은 메모지들과 너덜너덜한 레시피 노트 속에 얼마나 큰 비밀이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2달 후, 이 무시당하던 인턴이 거대한 식품 비리를 폭로하며 대기업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 순간으로 말이에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 선 대한푸드 본사 빌딩. 국내 1위 식품 기업답게 25층 높이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8층 제품 개발실은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분주했어요. 김대리 라면 시장조사 자료 언제까지 나와요? 내일 오전까지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우리 팀 신제품 기획서도 검토 좀 부탁드려요.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전화벨,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5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유독 한 자리만은 고요했어요. 사무실 맨 구석, 창문도 없는 외진 곳에 놓인 낡은 책상. 거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윤보라였어요. 25살이지만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대충 고무줄로 묶은 로우 포니테일에서 잔머리가 사방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며칠 못 감은 듯 기름기가 도는 머리카락이 볼과 목덜미를 가렸습니다. 하얀 피부였지만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은 보랏빛을 띠며 턱까지 내려올 듯 짙었습니다.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죠. 색이 바랜 회색 후드티 위에 음식물 얼룩이 여기저기 묻은 낡은 회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대학 노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표지가 너무 해져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른 손에는 몽당 연필이 쥐어져 있었죠. 또 잔다, 진짜. 옆자리 선배 사원 박지영이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보라 씨 진짜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매일 잘 수 있지? 원래 저래요. 인턴 때부터 맨날 졸았거든요. 뒷자리 김민수 사원이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아무래도 밤에 알바를 하나 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졸겠어요. 그래도 회사에서 저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다 바쁘게 일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윤보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위아래로 느리게 움직이며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가끔 코를 킁킁거리기도 했죠. 그때 사무실 뒤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멈췄어요. 윤보라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보라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보니 은색 태안경을 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도연 팀장이었어요. 34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넘긴 포마드 스타일 머리였죠. 핏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는 힘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베일 듯 날렵한 턱선과 차가운 눈매. 미간에 얕은 주름이 잡혀 늘 예민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미남 엘리트 회사원의 전형이었죠. 죄송합니다. 보라가 황급히 일어서며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회사가 자선단체예요? 차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그럼 왜 맨날 짜는 거예요? 잠은 집에 가서 자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론 절대 안 그럴게요. 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앞으론 안 그런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매일 똑같네요.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예요? 차도연이 팔짱을 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팀장님.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컨디션 관리요? 그럼 컨디션 좋을 때는 뭘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과제 제출한 거 봤는데 형편없더라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하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죄송하단 말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일 좀 하세요. 여긴 놀이터가 아니거든요. 월급 받는 만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세요. 내일까지 시장조사 보고서 다시 써서 내세요. 네, 팀장님. 차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보라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가자 그제야 주변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어요. 아이고, 봤어? 완전 혼났네. 팀장님도 참 엄하시긴 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저러면 안 되지. 보라는 한동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펜을 잡을 수도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어요. 보라야, 같이 식당 갈래? 박지영이 가방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그래, 그럼 나중에 봐. 사무실이 한산해지자 보라는 가방에서 편의점 김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참치김밥이었어요. 플라스틱 포장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분석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밥의 수분 함량이 너무 높아. 김도 눅눅하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너덜너덜한 볼펜으로 빼곡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참치 통조림 염분 농도 약간 높음. 단무지는 단맛 부족. 아삭거리는 식감은 괜찮은데 조화가 안 됨. 김밥을 한 개씩 뜯어가며 재료별로 맛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졸려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단무지 대신 오이 피클을 쓰면 어떨까? 아니면 양념을 조금 다르게. 메모지에 뭔가를 그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그림들이었어요. 재료들의 조합과 비율을 나타내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또다시 졸음이 몰려왔어요. 보라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800개를 하고 책상에 엎드렸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멀리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차도연 팀장인 것 같았어요. 오후 6시가 되자 퇴근길 직원들로 복도가 붐볐습니다. 보라야, 먼저 갈게. 수고하세요. 내일 봐. 인사를 받으며 보라도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엘리베이터 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2층 직원 식당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 이미 불이 꺼져 어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라운드를 돌고 있었어요. 보라야, 또 왔구나. 네, 김 아저씨. 오늘도 부탁드려요. 알겠어. 조심히 해. 경비 아저씨 김철수는 보라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혼자 살면서 요리 공부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조리실 출입을 허락해주고 있었죠. 보라는 조심스럽게 조리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듯 곧바로 불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까? 어둠에서 밝은 조명으로 바뀌자 보라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죠. 깔끔하게 정리된 조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각종 조리기구들, 대형 냉장고까지 웬만한 레스토랑 못지않은 시설이었어요. 보라는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매고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통들을 하나씩 꺼내 조리대에 늘어놓았어요. 각종 향신료와 조미료들이었죠. 개인적으로 사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 만든 소스, 생강 비율을 조금 줄여보자. 너덜너덜한 대학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씨들 사이사이에 작은 그림들도 그려져 있었어요. 레시피와 맛에 대한 기록들이었죠. 몇백 개는 될 것 같았습니다. 보라의 손놀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 펜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재료들을 썰고 볶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는 소리가 지글지글 울렸습니다. 고소한 향이 조리실을 가득 채웠죠. 생강은 이 정도, 간장은 조금 더. 작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계량하며 소스를 만들었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고 다시 조절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작은 숟가락으로 소스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혀로 굴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좀 더 단맛을 줄이고 감칠맛을 늘려야겠어. 멸치 액젓을 조금 더 넣어볼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라의 얼굴엔 피로감 대신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큰 눈망울이 총기 있게 반짝이고 있었죠. 요리를 할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보라는 조리실 정리를 마쳤습니다. 가방에 작은 용기 몇 개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내일 또 맛을 봐야 할 소스들이었죠. 고시원으로 가는 지하철 막차에서 보라는 또다시 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언젠간 인정받을 거야. 반드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한푸드 제품 개발실, 어김없이 구석자리에서 졸고 있는 윤보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앞치마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작은 용기들, 그리고 그 용기들을 지키려는 듯 꼭 쥐고 있는 손. 여전히 다크서클은 짙었지만 어쩐지 어제보다는 의지가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용기 안에 얼마나 큰 꿈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제품 개발실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어디 있어, 차 팀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 상무였어요. 수치 적어 훤한 이마에 억지로 옆머리를 끌어올려 넘긴 기름진 헤어스타일이었죠. 술과 고기를 즐겨서인지 불그스름하게 상기된 안색이었습니다. 심술궂게 처진 볼살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빛.
입가에는 비열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다소 촌스럽고 화려한 패턴의 넥타이를 맺고 터질 듯 배가 나온 몸매를 감싸는 값비싼 더블 브레스트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과시용 금시계가 번쩍거렸죠. 마 상무님, 어서 오세요. 차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부랴부랴 일어섰어요. 윤보라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들 요즘 한가해 보이는군. 마 상무가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욕심 많고 심술궂은 두꺼비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신제품 개발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마침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거든. 마 상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강원도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 올해 흉작이 심해서 못난이 감자가 100톤이나 남았다는군. 100톤이요? 차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래, 100톤. 껍질이 두껍고 울퉁불퉁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더군. 그런데 농민들이 울고 있어. 이대로 버리면 다 손해거든. 마 상무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헐값에 떠안기로 했어. 우리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말이야. 헐값이라고 하시면 시중가의 3분의 1 가격이지. 대신 조건이 있어.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 상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 감자로 2주 후 창립 기념일까지 시제품을 완성해야 해. 그날 회장님과 언론사가 참석하는 시식회에서 발표할 거거든. 시제품 발표요? 그건 너무. 왜 못하겠어? 마 상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상무님.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촉박하긴 뭐가 촉박해. 자네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몰라서 그러지. 평소에 제대로 일했으면 이런 것쯤 금방 해내겠지. 차도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민수 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패? 그럼 당연히 책임져야지. 마 상무가 흉악한 미소를 지었어요. 차 팀장, 자네 부서 해체하고 자네는 지방으로 발령 내는 걸로 하지. 그리고 그가 시선을 윤보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기 잠만 보는 당장 해고야. 보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무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윤보라 사원은 아직 신입이고. 신입? 그래서 더 필요 없지. 집만 되는 놈 왜 끌고 가려고 해? 마 상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맨날 자기만 하잖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낫겠어. 보라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쥔 펜도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자. 못난이 감자 100톤으로 2주 후 창립 기념일까지 시제품 완성. 할 수 있지? 차도연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감자 들어와. 창고에 쌓아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마 상무가 만족한 듯 배를 두드렸어요. 아, 그리고 이거 내 개인 프로젝트야. 혹시 실패해도 다른 부서에 피해 주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그 말은 즉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마 상무가 나간 후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거 완전 말이 안 되는데. 박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못난이 감자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껍질도 두껍고 모양도 엉망인데 가공비만 더 들겠어. 2주 안에 시제품이라니. 꿈깨라는 소리지. 직원들이 하나씩 불만을 토했어요. 팀장님도 왜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김민수가 차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로 부서 해체야. 차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어쨌든 해야 해. 다른 방법은 없어. 그때 누군가 보라를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인지 알지? 박지영이 보라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저 때문이라뇨? 보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 상무가 왜 우리 팀만 골랐을까? 평소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평소에 제대로 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거들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실패하면 보라 씨는 해고잖아. 그럼 자기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맨날 자기만 하는데. 똥을 주면서 금을 만들라니 말이 돼? 절망적인 한숨소리가 사무실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보라는 책상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모두 못난이 감자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죠. 껍질이 두꺼우면 감자튀김은 힘들어. 감자칩도 마찬가지고. 으깨서 가루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원가가 너무 올라가지. 2주 안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보라는 가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참치마요 맛이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해고되면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고시원비도 밀려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거리에 나앉아야 했어요. 보육원 출신은 의지할 곳도 없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들어서자 차도연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못난이 감자 프로젝트 역할 분담을 하겠어요. 팀장님, 정말 할 건가요? 해야죠.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차도연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우선 감자 특성 분석부터 해야 해요. 당도, 전분 함량, 수분량 등등.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박지영이 손을 들었어요.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요. 기존 감자 상품들 분석. 그건 김사원이 맡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역할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보라만은 빠져 있었어요. 그럼 윤보라 씨는? 차도연이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자료 정리나 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조사한 내용들 정리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보라의 목소리는 작고 힘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 못난이 감자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죠. 이거 정말 망했네. 2주 안에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게다가 시제품이라니. 완전 미친 조건이야. 불만과 한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보라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오늘도 지하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김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야,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네, 조금 힘든 일이 생겨서요. 그래, 힘내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있잖아. 따뜻한 격려였어요. 조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양파와 마늘, 각종 향신료들의 냄새였어요. 못난이 감자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모양이 울퉁불퉁하다고 했지. 냉장고를 열어 감자 몇 개를 꺼냈어요. 일반 감자였지만 상상해 볼 수는 있었죠. 어떻게 하면 될까? 감자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2주 안에 시제품. 불가능한 건 아니야. 방법만 찾으면.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보라는 감자를 들고 조리대로 향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 대한푸드 본사 빌딩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고 경비실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지하 2층 직원 식당 조리실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보라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조리대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마 상무가 미리 보내준 시험용 못난이 감자들이었죠. 껍질이 일반 감자보다 2배는 두껍고 모양도 울퉁불퉁해서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라가 감자 하나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부터 달랐어요. 무게는 비슷했지만 껍질이 딱딱하고 거칠었죠. 칼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감자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힘도 더 많이 들었죠. 가공비가 2배는 들겠네. 첫 번째 감자를 깎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어요. 보라는 깎은 감자를 작은 조각으로 썰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감자와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어요. 전분 함량이 높아 다시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더 자세히 음미했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단맛과 특유의 식감이 있었어요. 일반 감자보다 당도도 조금 높고 수분량은 적네. 보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낮에 졸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맑고 예리한 눈빛이었죠.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전분 함량이 높다는 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라는 가방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각종 식품들을 꺼냈어요. 폐기 직전 할인가로 산 떡볶이, 소스, 삼각김밥, 라면 등이었습니다. 평소 연구 재료로 쓰던 것들이었죠. 우선 기본적인 조리법부터 시도해보자. 감자를 삶아보고 찌고 튀기고 구워봤습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리해서 맛과 식감을 비교했어요. 삶으면 너무 퍽퍽해. 튀기면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하네. 굽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나씩 시도할 때마다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어요. 보라는 졸음을 쫓으려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따끔한 아픔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죠. 살아남아야 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한테 기회는 이것뿐이야. 보육원에서 나온 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떠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번의 면접 끝에 겨우 이 회사에 들어왔죠. 만약 여기서도 쫓겨난다면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다시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감자를 으깨서 반죽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전분 함량이 높다면 끈기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 이거네. 으깬 감자가 예상보다 쫄깃했어요. 전분이 많아서 끈적한 성질이 있었죠. 이 식감을 살려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떡볶이 소스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이 감자의 단조로운 맛과 조화를 이뤘어요. 괜찮네. 하지만 뭔가 아직 부족해. 새벽 1시, 보라는 더 과감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어 안의 재료들을 분석했어요. 참치마요, 김치, 불고기 등 각각의 맛을 감자와 조합해봤죠. 참치마요는 너무 느끼하고 김치는 신맛이 강해서 감자와 안 어울리네. 불고기는
이건 괜찮은데. 1시간에 걸쳐 수십 가지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많은 맛을 봤어요. 잠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감자의 전분기를 살려서 면처럼 만들면 어떨까? 으깬 감자를 길게 늘여봤습니다. 전분 때문에 끈적해서 면처럼 늘어났어요. 이거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봤습니다. 독특한 식감의 면이 만들어졌어요. 일반 밀가루 면과는 전혀 다른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었죠. 여기에 떡볶이 소스를 넣으면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보라는 흥분해서 잠도 잊었어요.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더 많은 재료들을 가져와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각종 양념과 소스들을 시도해 봤어요. 단맛을 조금 더 넣고 매운맛은 줄이고 식감을 더 쫄깃하게 만들려면 전분 비율을 높여야겠어. 메모장에 빼곡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온도, 시간, 재료 비율까지 세세하게 적었어요. 새벽 3시가 되자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는 것도 소용없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죠. 안 돼. 지금 멈추면 안 돼.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조금만 더. 다시 조리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모양을 바꿔봤어요. 면 형태가 아닌 동그란 떡 모양으로 만들어 봤죠. 이것도 괜찮네.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였고 먹기도 더 편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보라는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못난이 감자의 특성 전분 함량 높음, 당도 약간 높음, 수분량 적음, 활용 방안 으깨서 반죽 형태로 가공, 면이나 떡 모양으로 성형 가능, 장점 독특한 식감, 각종 양념과 조화 가능, 가격 경쟁력. 손으로 쓴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체계적이었어요. 이제 상품화 방안을 생각해 봐야지. 대중적인 상품이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과 가격이어야 했죠. 떡볶이 시장을 노리면 어떨까? 떡볶이는 국민 간식이었습니다. 시장 규모도 크고 젊은 층부터 중년층까지 폭넓게 사랑받는 음식이었어요. 기존 떡 대신 못난이 감자로 만든 떡을 넣는 거야.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가는 낮추고 식감은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새벽 5시, 보라는 마지막 실험을 했습니다. 완성된 레시피로 감자떡을 만들고 최적화된 소스를 부어 완전한 한 그릇을 만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완벽해. 지금까지 몇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완성한 맛이었어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매콤달콤한 소스와의 완벽한 조화. 이거라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어.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벽 6시, 보라는 조리실 정리를 마쳤어요. 완성된 샘플을 작은 용기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팀장님께 보여드려야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드디어 해답을 찾았다는 성취감이 있었죠. 고시원으로 가는 새벽 지하철에서 보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작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한 직원들이 또다시 윤보라가 조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작은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소중히 감싸 안고 있는 손. 차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또 잤어요? 하지만 이번엔 보라가 바로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왜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라가 용기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형태의 떡볶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못난이 감자로 만든 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차도연이 반신반의하며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어떠세요? 보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대한푸드 본사 빌딩 대부분의 층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층 제품 개발실에는 아직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차도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가 있어 다시 나온 것이었죠. 네이비 정장 대신 캐주얼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아직 남아있나? 제품 개발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자리에만 스탠드가 켜져 있었어요. 바로 윤보라의 자리였습니다. 또 자고 있네. 차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보라는 책상에 엎드려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못 감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도대체 집에는 왜 안 가는 거야? 한숨을 쉬며 다가갔습니다. 깨워서 집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책상 위 상황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A사 용지가 수십 장 펼쳐져 있었어요. 빼곡히 써진 글씨와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감자 조리법, 재료 분석, 맛 비교표 등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었죠. 이게 뭐지? 차도연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글씨였지만 내용이 전문적이었어요. 감자의 전분 함량, 당도, 수분량까지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전분 함량 23%, 일반 감자 대비 1.8배 높음, 조리 시 수축률 15%, 기존 대비 낮은 편, 최적 조리 온도 85도, 시간 12분. 데이터들이 과학적이고 정확했어요. 이런 분석을 혼자서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끝에 고소한 냄새가 스쳤어요. 책상 한쪽에 작은 도시락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고 아직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건 뭐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떡볶이 같은데 떡이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었어요. 둥글고 투명한 느낌이었죠.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봤습니다. 일반 떡과는 확실히 다른 질감이었어요. 더 쫄깃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못난이 감자로 만든 것일까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입안에서 감칠맛이 폭발했어요. 매콤달콤한 소스와의 조화도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떡볶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게 정말 못난이 감자로? 다시 한 젓가락 집어 먹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놀라웠어요.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 독특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식감이었죠. 믿을 수 없어. 그제야 차도연은 깨달았습니다. 보라가 왜 매일 졸았는지, 왜 항상 피곤해했는지를 말이에요. 밤마다 이런 연구를 했던 거였습니다. 책상 위 자료들을 다시 봤어요.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나하나가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죠. 실험 127회, 전분 비율 조정 필요. 실험 203회, 조리시간 단축 성공. 실험 284회, 최적 배합 발견. 몇백 번의 실험을 거쳐 완성한 레시피였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식품 개발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보라의 잠든 얼굴을 다시 봤어요. 다크서클이 짙은 게 이해가 됐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이런 일을 했다면
낮에 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왜 혼자서 했을까요? 팀원들과 함께하면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아, 그랬구나. 차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소 보라에 대한 시선을 생각해 보면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보라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차도연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보라의 어깨에 덮어줬어요. 부드러운 울 소재의 재킷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보라가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안 돼. 더 해야 해. 꿈속에서도 연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도연은 책상 위 자료들을 더 자세히 봤어요. 상품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 공정 1단계 껍질 제거, 2단계 증숙, 3단계 분쇄, 예상 원가 기존 떡 대비 30% 절약, 타겟 고객층 20대에서 40대 직장인, 학생, 마케팅 포인트 건강한 재료, 독특한 식감, 합리적 가격. 이 정도면 바로 상품화해도 될 수준이었어요. 시식회 발표도 충분히 가능하겠는걸. 시장성까지 고려된 완벽한 기획이었습니다. 차도연이 다시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먹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런 맛을 혼자서 만들어낸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미각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네. 보라의 재능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천재 수준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을까요? 게으르다고 생각했던 직원이 사실은 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보라를 깨워야 했습니다. 윤보라 씨,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보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팀장님?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덮인 재킷을 보고 당황했어요. 이게 왜? 제가 덮어드린 거예요. 차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죄송해요. 또 졸았네요. 보라가 황급히 일어서며 재킷을 내려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 책상 위 떡볶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윤보라 씨가 만든 거죠? 아, 그거요? 네, 못난이 감자로 실험해 본 건데. 보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혼날까봐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보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맛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죠? 그냥 여러 번 시도해 봤는데 운 좋게. 운이 아니에요. 차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언제 이런 걸 다 했어요? 보라가 책상 위를 봤어요. 자신의 연구 노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에 조금씩 했어요. 밤에요? 네, 퇴근 후에 조리실에서. 그래서 낮에 졸았던 거구나. 차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혼자서 했어요? 같이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보라가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믿어주지 않는다고요? 평소에 제가 워낙 못하잖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에도 비웃을 것 같았고, 차도연이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자신도 그런 시선으로 봤었으니까요. 미안해요.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보라의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팀장님.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차도연이 책상 위 자료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팀 회의 때 이거 발표해요. 저 혼자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숨겨둘 수는 없어요.
보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거라면 마 상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차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식회 발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보라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내일이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보라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참, 이거요. 재킷을 들고 차도연에게 주려 했습니다. 입고 가세요. 밤이 추워요. 괜찮아요. 입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따뜻한 배려였어요. 보라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재킷을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은 작별했어요. 내일 봐요. 네, 팀장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차도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진짜 물건이야. 보라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재킷을 입고 앉은 보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작지만 설레는 목소리였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푸드 제품 개발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보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보라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박지영이 자료를 들고 보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글쎄요, 소스 농도를 조금만 더 진하게 하면 어떨까요? 아, 그 아이디어 좋은데? 팀원들이 보라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며칠 전 팀 회의에서 그녀가 발표한 매콤 쫀득 감자볼 때문이었습니다. 차도연이 보라의 연구 자료를 공개했을 때 사무실은 조용해졌었어요. 그리고 시식을 한 후엔 모든 게 바뀌었죠. 이 맛 정말 대박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시식회에서 회장님도 놀라실 거야. 하룻밤 사이에 보라는 팀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시제품 완성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포장 디자인, 마케팅 전략, 생산 공정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라 씨, 오늘 창고 가서 원재료 검수해 봐요. 차도연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제품 완성 전에 감자 상태를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녀의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다크서클도 많이 옅어졌죠. 오후 2시 지하 1층 원재료 창고. 거대한 공간에 못난이 감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00톤이라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우와, 엄청나네. 보라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창고 관리원 김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윤 사원, 어서 오세요. 감자 상태 확인하러 오셨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샘플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김 아저씨가 앞서 걸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성실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크기별로 분류된 감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껍질도 두껍고 거칠었죠. 예상했던 대로네요. 보라가 하나씩 집어서 살펴봤습니다. 크기와 무게를 재고 겉모습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킁킁. 보라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무슨 냄새지? 흙냄새는 당연했어요. 갓캔 감자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냄새들이 섞여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 그리고 화학적인 냄새까지. 이상해.
일반인이라면 절대 못 맡을 미세한 냄새였어요. 하지만 보라의 절대 미각은 후각까지 예민하게 만들어 놨죠. 아저씨, 이 감자들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 트럭으로 실어왔어요. 강원도에서 바로요. 보관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습도 조절하고 온도도 맞춰놨어요. 문제 없을 텐데요. 김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라는 감자 더미 쪽으로 걸어갔어요.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했죠.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한쪽 구석이 심했어요. 이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감자들을 하나씩 들어 냄새를 맡아봤어요. 대부분은 정상이었지만 몇 개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저씨, 칼 좀 빌려주세요. 칼이요? 뭐 하시게? 속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김 아저씨가 작은 칼을 가져다 줬습니다. 보라는 냄새 나는 감자 하나를 골라 반으로 갈랐어요. 헉! 보라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자 속이 시꺼멓게 썩어 있었어요. 문드러져서 물렁물렁한 상태였죠. 역한 냄새가 확 치솟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상하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 김 아저씨도 당황했어요. 보라는 다른 의심스러운 감자들도 잘라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태였어요.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흉작이 아니에요. 보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폐기물 수준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납품했지? 썩은 감자들의 비율을 확인해 보니 전체의 30% 정도였어요. 100톤 중 30톤이 완전히 쓸모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저씨, 납품 서류 좀 봐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김 아저씨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강원도 농협에서 발급한 품질 확인서도 있었어요. 전부 어급 품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급은커녕 폐기물 수준이었죠. 보라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감자들의 단면, 냄새나는 부분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거 큰일인데, 만약 이 상태로 생산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회사 이미지도 크게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팀장님께 바로 보고해야겠어. 급하게 제품 개발실로 올라갔습니다. 팀장님, 차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창고에서 큰 문제 발견했어요. 무슨 문제요? 보라가 핸드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감자 30%가 완전히 썩었어요. 폐기물 수준이에요. 차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시꺼멓게 썩어 있어요. 곰팡이 냄새에 화학물질 냄새까지 나요. 화학물질 냄새요? 네, 뭔가 약품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차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계속 넘겨봤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썩은 감자를 정상 감자 틈에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썩었네,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납품하지? 품질 확인서는 뭐였어?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차도연이 조용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마 상무님께 보고해야겠어요. 마 상무님께요? 이 프로젝트 담당자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마 상무가 직접 농협과 계약했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의 감자를 몰랐을 리 없잖아요. 혹시 보라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함정이었던 걸까요? 실패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썩은 감자를 섞어 놓은 건 아닐까요? 팀장님, 마 상무님께 보고하기 전에 좀 더 조사해봐요. 조사요? 네, 뭔가 이상해요.
이런 상태의 감자를 어급이라고 납품할 리는 없거든요. 차도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선 농협 쪽에 확인해 볼게요. 저는 다른 감자들도 더 자세히 검사해 볼게요. 조심하세요. 혹시나 하니까요. 차도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성공 직전에 나타난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도연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보라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 상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보라는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생각해 본 결과 뭔가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납품업체부터 확인해 보자. 서류를 다시 꺼내 자세히 봤습니다. 강원도 농협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공급업체는 따로 있었어요. 대진농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이상하게도 홈페이지도 없고 사업자 정보도 거의 나오지 않았죠. 이상해. 이런 큰 거래를 하는 회사가 정보가 이렇게 없다고? 사업자 등록증 번호로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설립일이 불과 2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김종혁. 마 상무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회사 설립도 감자 구매 일주일 전이었죠. 완전 유령 회사네. 보라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때 차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보라 씨, 어제 농협에 확인해 봤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농협에서는 어급 감자 납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차도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중간에 대진농산이라는 회사가 끼어 있었어요. 저도 그거 조사하고 있었어요. 보라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마 상무 친동생이 대표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차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설립일도 감자 구매 직전이고요. 완전 의심스러워요. 둘이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농협에서는 분명 어급 감자를 대진농산에 납품했어요. 하지만 대진농산에서 폐기용 썩은 감자를 따로 사서 섞어 놓은 거였죠. 가격 차이를 보세요. 보라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농협에서 산 어급 감자는 톤당 50만 원. 폐기용 썩은 감자는 톤당 5만 원. 그럼 섞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 우리 회사에는 어급 가격인 톤당 80만 원으로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라가 더 조사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해먹은 게 여러 차례 있어요. 누적 금액만 해도 얼마나 되죠? 대충 계산해도 5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횡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냄새가 났구나. 보라가 무릎을 쳤어요. 썩은 냄새를 지우려고 강력한 세척제로 씻었나 봐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하게 만들려던 게 아니라 횡령을 위한 수단이었던 거였죠. 이거 완전 범죄네요. 차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증거를 더 확실히 해야 해요. 지금은 정황 증거뿐이니까.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보라 씨 마 상무실로 올라와. 마 상무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알아챈 걸까요? 팀장님, 마 상무님이 부르네요. 조심해요. 절대 티 내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보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임원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고급 카펫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죠. 마 상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 상무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앉아. 소파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보라, 양, 요즘 수고 많더라. 감사합니다. 감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때? 아직 검토 중입니다. 보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 뭔가 문제라도 있나? 마 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말이야. 마 상무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너 정규직 되고 싶지 않나? 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지금 인턴이잖아. 정규직 전환해주마. 그런데 왜 갑자기? 내가 대단한 아이디어를 냈잖아. 회사에서 인재를 놓칠 순 없지. 마 상무가 다시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감자 프로젝트. 그냥 진행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말이야. 보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 무슨 문제? 내가 만든 소스가 워낙 강해서 사람들 절대 몰라. 마 상무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썩은 감자를 써도 소스로 감춰버리면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피해? 몸 피해? 먹어서 죽지 않으면 되지. 마 상무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진행하면 돼. 어차피 내 실력으로 맛은 문제 없을 테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보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 상무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부드러웠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썩은 재료로는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썩은 재료?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마 상무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감히 누가 뭘 확인했다는 거야? 갑작스러운 폭발에 보라가 깜짝 놀랐어요. 상무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까지 깨 까불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어. 마 상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죠.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이건 경고야. 마지막 경고. 마 상무가 보라에게 다가왔어요. 술과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너 같은 보육원 출신이 어디 가서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잘리면 끝이야.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보라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 소비자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마 상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미친년이 진짜. 욕설이 튀어나오려는 순간 보라가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야, 어디가? 하지만 보라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마 상무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무서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제품 개발실로 돌아오니 차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들통났어요. 마 상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보라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입을 막으려고 했고 거절하니까 협박까지 했어요. 차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선을 넘었네요. 어떻게 할까요? 증거 자료 다 모아서 바로 신고해야겠어요. 그때 보라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까지 생각해봐. 마지막 기회야. 마 상무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보라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무기였죠.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푸드 본사 2층 대강당. 오늘은 매콤 쫀득 감자볼 신제품 시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민 간식의 새로운 혁신, 못난이 감자의 기적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차도연이 보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은 맨 뒤쪽 직원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보라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시식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회장님이 입장했어요. 70 넘은 나이에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깊게 패인 주름에서 연륜이 느껴졌어요. 점잖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푸드 회장 김정호입니다.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제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돕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그 다음 차례는 마 상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 상무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득이만만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마케팅 총괄 상무 마지노입니다. PPT 화면에 못난이 감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겉모습은 볼품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감자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보라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 이 감자만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 상무가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직접 연구한 것처럼 말이죠. 전분 함량이 높아 쫄깃한 식감을 만들 수 있고 당도도 일반 감자보다 높습니다. 모든 게 보라의 연구 결과였어요. 하지만 마 상무는 태연하게 자신의 공로인 양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원재료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철저한 검수를 통해 최상급 감자만 선별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보라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제 시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대 위에 시식용 접시들이 나왔어요. 갓 만든 감자볼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맛있어 보였어요. 회장님, 먼저 드셔보시겠습니까? 마 상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젓가락을 집어 감자볼 하나를 집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큰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윤보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보라가 무대를 향해 뛰어갔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마 상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보라는 무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숨을 고른 후 말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실제로 개발한 윤보라라고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도 젓가락을 멈추고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시식하려는 제품은 썩은 감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마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라가 리모컨을 들어 PPT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였어요. 화면에 시꺼멓게 썩은 감자 단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실제 원재료입니다. 청중들이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다음 화면에는 창고에 쌓인 썩은 감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 감자의 30%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증거 서류입니다. 마 상무의 횡령 장부와 대지농산 관련 자료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마 상무는 친동생 명의의 유령회사를 통해 썩은 감자를 헐값에 사들인 뒤 회사에는 최상급 가격으로 청구해 지난 3년간 총 50억을 횡령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흥분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강력한 세척제통이 뒹굴고 있는 창고 영상이 나왔어요. 썩은 냄새를 지우려고 화학물질로 씻기까지 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런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팔 수는 없습니다. 보라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마 상무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야, 이 거지 같은 게. 마 상무가 보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개돼지들은 혀가 싸구려라. 양념만 3개 치면 썩은 건지도 모르고 고맙다고 처먹게 돼 있어.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마 상무의 막말이 마이크를 타고 생생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을 개돼지라고? 기자 한 명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마 상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마 상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무슨 오해? 회장님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쌓은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비자를 개돼지라고 했나, 안 했나? 그건 순간 화가 나서 단만에 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마 상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윤보라 사원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 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 상무를 노려봤습니다. 마지노, 당장 사직서 써내.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각오해. 마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깊게 머리를 숙였어요. 저희 회사 임원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횡령까지 저질렀습니다.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기자들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윤보라 사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 보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기업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시식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다시 인사했어요.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회장님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 상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어요. 멱살 잡은 것 때문에 폭행죄까지 추가된 셈이었죠. 무대 위에 혼자 남은 보라를 차도연이 올라와 격려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고마워요, 팀장님. 드디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기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내일 일면 톱기사감이네. 기업 횡령 사건 중에서도 이 정도는. 소비자 모독 발언도 대박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보라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보라의 폭로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강당 뒤편 문이 열리더니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마진호 상무님이시죠?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횡령과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마 상무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 상무의 초라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죠. 차 팀장이 미리 신고해놨어요. 보라 옆에서 차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역시 믿음직한 동료였어요. 마 상무가 끌려나간 후 강당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보라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윤보라 사원, 잠시 이야기 좀 하자. 회장님이 보라를 따로 불렀어요. 무대 한편으로 걸어가더니 작은 접시를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접시에는 정상적인 감자로 만든 감자볼이 담겨 있었어요. 보라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진짜 못난이 감자로 만든 거예요. 정상적인 재료로요. 회장님이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어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맛이로구나. 다시 한 개를 집어 먹었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음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나? 못난이 감자만의 특성을 살리려고 연구했어요. 특성이라니? 전분 함량이 높아서 쫄깃한 식감을 만들 수 있고 당도도 일반 감자보다 높아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겉은 못생겼어도 속은 이렇게 알차구나. 그러더니 보라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의 양심을 지켰어. 보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큰일 날 뻔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대한푸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 상무는 횡령과 폭행으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반면 보라의 매콤 쫀득 감자볼은 정식 출시되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개념 상품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실을 알고도 더욱 열렬히 지지해 준 거였죠. 첫 주 매출만 20억을 넘겼어요. 시식회에서 목표했던 성과를 가볍게 달성했습니다. 보라야, 축하해. 편의점에서 감자볼을 사온 박지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동네 편의점도 품절이더라. 정말요? 응, 완전 대박이야. 팀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어요. 윤보라 사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회장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최고층에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멋있었어요. 앉아.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개량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잘 지냈나?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회장님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발령장이야. 보라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 윤보라 대리대우. 프로젝트 책임자요? 맞아. 정규직 전환과 함께 신설 프로젝트 팀을 맡게 돼.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인턴이었는데. 준비됐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기대하고 있어. 회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가 된 보라는 일찍 퇴근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도연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아, 보라야. 축하해, 프로젝트 책임자님. 차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동등한 위치가 된 거였죠. 고마워요. 정말 팀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차도연이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거든요. 보라는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려다 돌아봤습니다. 차도연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며칠째 밤샘 근무를 했나 봅니다. 예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구석자리에서 졸던 초라한 인턴의 모습이요. 보라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차도연의 어깨에 살며시 덮어줬어요. 예전에 차도연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요. 팀장님, 이제 푹 주무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뒤돌아보니 차도연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킷이 그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구나.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절망만 보였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라야, 오늘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화이팅! 보육원 선생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잠만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당당한 프로젝트 책임자 윤보라였습니다. 정말 멀리 왔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지하철이 터널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빛 같았습니다. 보라는 내일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꿈을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재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작은 다짐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진짜 빛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